매우 민망스럽죠. 민망하지 않습니까? 어쨌든 이 또한 민망하죠. 이 또한 민망하지 않습니까? 그 또한 민망하다 이 말씀입니다. 근데 너무 민망한 걸 많이 끄집어내지는 마십시오. 또 하나는 총리께서는 지난 며칠 전에 모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돼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민망합니다라고 표현하신 바 있습니다. 맞습니까? 예.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. 총리께서 왜 민망합니다라고 했을까? 왜 민망하다고 하셨습니까?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국무위원의 자녀 문제 때문에 국정에 그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할까요?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민망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그런 일이 없이 그냥 일에 충실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각을 통할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뭐 공적인 일은 아니고 사적인 일이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저의 소회를 말씀드린 겁니다. 민망하다는 것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부끄럽고 겸연쩍고 부끄럽다 이런 뜻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겸연쩍고 좀 부끄럽다 이 말씀이신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예. 그럼 총리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민망한 정책을 좀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. 예, 말씀해 주십시오. 최저임금 인상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최저임금 1만 원 2020년도에 달성하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하고 많은 노동자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. 그죠? 그러면서 2017년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만 원이 단순히 시급이 아니고 사람답게 살 권리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. 그리고는 또 2018년도 5월 달에는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는 뭐 긍정 효과가 90%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채 2달도 못 돼서 1만 원 달성 못할 것 같다라고 사과를 하셨습니다. 맞죠? 예. 그러면 지금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약속을 임기 내에 못 지키시는 겁니까? 예,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네. 지금 작년에 코로나가 오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도 사실 원래 2.5% 정도 했죠. 2. 몇 프로 했나요? 작년에는 뭐 2.89%인가요? 2.9% 했습니다. 예. 그런데 그 전에 첫 해에는 16.4%, 두 번째에서는 10.9% 이렇게 두 자릿수 인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정부는 대통령의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작년, 올 두 번에 걸쳐서 사실은 이제 이 낮은 한 자릿수로 인상을 하다 보니까 공약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어서 국민께 송구합니다. 매우 민망스럽죠. 그렇습니다. 예. 뭐 물론 이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매우 민망합니다. 올해 코로나 말고 작년에도 2.9%밖에 못했기 때문에 올해 거를 그랬기 때문에 최고치도 있었고 최저치도 있는 게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입니다. 저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문재인 정부 재임 시절에는 최저임금 1만 원 약속 못 지킨다. 여기에 대해서 사과 한번 하십시오. 예, 뭐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두 번의 기회가 남아 있기 한 번밖에 때문에 없겠습니다. 지금은 조금 좀 이른 것 같고요. 만약에 이제 지키지 못하는 것이 확정이 되면 그때는 뭐 유감을 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아직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.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있고 자영업자들이 있다 보니까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신 데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최저임금까지 또 인상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? 그래서 차라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일자리 안전자금으로 쏟아부은 돈이 9조가 넘습니다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
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니까 다시 병 주고 약 준 꼴이 된 겁니다. 저는 차라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최저임금 인상은 여기서 멈추시고 EITC 가지고 보완해서 근로장려 세제로 돌려주면 만원의 효과는 충분히 나온다.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소한도 노동자들이 1만 원, 즉 209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돼야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EITC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. 예, 우리 정부는 EITC에 매우 적극적입니다. 그래서 아마 금년에도 제가 보기에는 2, 3조 정도의 EITC 집행이 곧 이루어질 계획이거든요.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EITC 제도와 그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매우 적극적이다 이렇게 앞으로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, 앞으로도 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. 노동자들이 찍어줘서 대신 대통령이 예, 하신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됩니다. 꼭 반드시 지키시길 바라면서 그러나 여기에 또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, 영세 사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니까 EITC란 제도가 있으므로 이걸 많이 활용해서 반드시 예. 달성하시기를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. 예, 또 하나는 예, 인국공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그 직종, 직군 그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한다는 것을 먼저 세워놓고 나서 공정한 절차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인국공 사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뭐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그 직장의 노동자들이나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걱정을 하신 것으로 보면 그 정책이 완벽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께서 국제공항에 가셔서 정규직화를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은 그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큰 뜻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제 실제로 그걸 집행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집행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좀 더 유능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대목에서 참 민망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. 대통령께서 5월 12일 날 인국공을 방문하십니다. 인국공 방문하시기 전에 입사하신 분들은 시험이 면제되고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은 시험을 봐야 되고 이게 뭡니까? 민망하지 않습니까? 예, 제가 뭐 그 인국공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모릅니다.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다르게 했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뭐 그걸 지금 사람들을 불러서 그 경위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파악할 수도 없었고 해서 어쨌든 이 또한 민망하죠. 예,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예. 예. 근데 너무 또 민망한 걸 하나는- 많이 끄집어내지는 마십시오. 또 하나는 인국공이 직고용 됐는데 한국공이 있습니다. 응? 한국공에서는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보안검색 요원들이 다 갔습니다. 이 사람들은 왜 직고용 안 합니까? 대통령이 가신 데는 산삼 뿌리 먹고 대통령이 안 가신 곳은 무 뿌리 먹습니까? 이 또한 민망하지 않습니까? 그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. 이제 대한민국에 그 사업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공기업도 많이 있고요.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제도 개선을 하고 좋은 방향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이렇게 전이돼 가지고 이렇게 다른 기관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.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군사문화적인 그런 사고보다는 어딘가에서 바람직한 현상이 일어나면
그것이 홀씨가 되어서 들불처럼 퍼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. 총리님 그러니까 그 말씀에 100번 저도 동의합니다. 예, 100번 동의하는데 네네. 그게 뭐 군사문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. 저는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께서 그러면 찾아가지 아니하신 곳 더 변방부터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? 예, 아마 그런데도 그렇죠? 제가 보기에는 온기가 들어올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또한 민망하다 이 말씀입니다. 예. 자, 총리님 들어가시고요. 예.